2003년 11월 번역 특별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의가 어떻게 첫 번째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강의의 의미를 소개해드리고, 번역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인트로덕션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과제물 해야 될 것들하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게 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먼저 번역 특별반이라고 하는 것, 특별반이라는 건 매번 항시 개설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뭐 특별하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번역반을 개설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번역에 대한 어떤 학생들의 수요는 있었고 했는데 제가 반을 3개나 운영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고 11, 12월에 TO 수업이 잠깐 쉬면서 그 시간에 이걸 하게 됐고요. 그래서 각 달로 개강해서 총 2달 동안이 되겠고, 이미 공지가 되어 있는 대로 월 수금 11시 40분부터 1시 40분까지 2시간인데 총 12회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 12월 달에 각각 강의를 열고 1월 달부터는 이걸 온라인으로만 별도로 제공하는 강의를 또 할 거예요.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만 먼저 아시고, 일단 이 번역이라는 것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통번역대학원 다니면서 번역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또 나중에 이제 현업을 하면서 번역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공부용이 아니라 우리가 돈 받고 번역을 한다고 할 때 느끼는 점도 상당히 많았는데, 번역이 무엇인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론적인 얘기부터 하고, 또 번역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번역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이 번역 수업을 여러분들이 이 번역 수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번역이란 무엇인가? 이제 제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항상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번역이란 무엇이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사람들 그냥 한국말 써 있는 거 그냥 해석하고 영어로 돼 있는 거 한국말로 해석하고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번역의 목적이 뭔가요? 번역의 목적. 번역 왜 합니까, 오은주 씨? 네, 과이긴 하지만 이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부담도 커요. 번역의 목적이 뭔가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2가지 언어가 있을 때 이 원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정확히 그 내용을 전달해주기 위함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제가 종종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또 그리겠습니다. MO에서도 많이 그렸는데 TO에서도 이 그림 그렸나요, 오은지 씨? 기억이 안 나는군요. 안 그렸어요? 네. 그럼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거를 참 생각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낸거나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자, 요렇게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때 빨간 테두리 동그라미와 파란색 테두리 동그라미, 그리고 이 초록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번역의 이해가 쉽습니다. 뭘까요? 빨간 테두리, 파란 테두리가 뭐죠? 각각의 언어의 틀을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 그러니까 이 파란색이 한국어라고 쳐보고 이 빨간색이 영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이 가운데 들어있는 이 초록색은 뭘까요? 골자 비슷한 말입니다. 의미입니다. 의미. 그런데 이 의미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국어를 영어로 바꾼다는 것은 껍데기는 그대로 다 버리고 의미만 가져다가 그대로 옮겨놓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뒤집어서도 영어를 한국어로 바꾼다는 것은 영어 껍데기를 버려버리고 한국어의 껍데기를 입혀서 의미를 그대로 넣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비유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번역이라는 것이.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SO, MO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런 말이죠. 내가 그놈 코를 주먹으로 때려버렸어. 자, 이렇게 해봅시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본 거예요. 한국 사람 보고 영어의 어떤 숙달도가 떨어진 사람들에게 이걸 영작하라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는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오은주 씨. 아니니까 썼죠. 근데 왜 아닙니까? 이게 아까 좀 전에 제가 그림을 그렸죠. 이거 왜 아닌 것 같습니다.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다시 그림 넘어가서 보세요. 껍데기가 달라졌죠. 그런데 이거는 껍데기가 같아요. 나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썼나 보세요. 때렸어 그의 코를 주먹으로.
다 있죠. 한국말의 모양이 1대1 되고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되면 10중 8구가 아니라 10중 10 의도가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아까 다시 여기 넘어가서 원래 의도가 됐던 그 뜻이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외국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이랑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모양을 자꾸 집착하게 되면은 이 모양이 그대로 넘어가고 그 모양이 넘어가면서 이 초록색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건 아주 쉬운 예를 든 거예요. 어떻게 그놈 코를 주먹 들어서 영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떠오르는 말 없어요? 그렇죠. I punched him in the nose. 네, 이렇게 해야지 더 정확한 의도 전달이 되겠죠.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한국말하고 영어가 두 개 있으면 한국말하고 영어를 옮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한국 사람이 한 말을 그 상황이라면 미국 사람은 뭐라고 할까를 떠올려서 그걸 떠올린 걸 얘기해 줘야지 의도가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밥은 먹었니? 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번역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밥은 먹었니? 밥 먹었니? 딱히 안 떠오르는군요. 왜냐하면 왜 안 떠올라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밥은 먹었니라는 말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초록색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밥은 먹었니를 번역할 수는 없어요. 밥은 먹었니라는 말이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의도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초록색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원문에서 이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맥락에서 정확히 파악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상황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을 그대로 떠올려다가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밥은 먹었니? 그래서 밥은 먹었니? 얘가 이제 이런 거예요. 아들한테 야, 밥은 먹었니? Did you have something to eat?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러잖아요. 되게 이상한 친사람, 좀 이상한 사람에게 에이, 밥은 먹고 다니니?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거기다가 Did you have a meal?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좀 비꼰 듯한 다른 영어를 떠올려야 돼요. 설사 밥이 안 나오더라도 그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번역인 겁니다. 의도, 의미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면 결국에는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양쪽 언어, 그러니까 한 외국어가 있고 두 언어가 있는데 이쪽 언어하고 이쪽 언어를 바꾸려면 반드시 선결돼야 되는 조건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선결 조건. 다 잘해야 되는 거죠. 이겁니다. 번역을 한다 혹은 통역을 한다는 것은 양쪽 언어를 다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한다는 것은 한쪽 언어가 한쪽 언어의 수준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질 때는 번역이나 통역을 아예 시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도하게 되면 이미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누구에게나 모국어가 있고 모국어가 아닌 게 있는데 그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의 수준이 이 모국어에 준하는 수준까지 이르러야지 번역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물을 딱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출발어 도착어라는 말을 씁니다.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출발어가 뭐예요? 한국어죠. 도착어가 영어예요. 그러면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도착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도착어를 보고 그 도착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딱 이해가 원래 의도대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도착어가 이상해. 그럼 이해를 못하겠죠. 그 결국에는 출발어가 모국어인 경우에는 도착어를 아주 자연스러운 영어로 쓸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지 출발어 도착어가 되는 것이고 뒤집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국어가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한국어인데 혹시 영어인 분 계신가요? 아니죠? 그러면 모국어가 한국어인데 영어에서 한국어를 전달할 때 또 문제는 뭐냐면 영어를 읽었을 때 이 사람이 말하려는 의도를 정확히 금방 파악해야 되는데 파악을 못하게 되면 아무리 한국어가 우리가 좋다 하더라도 정확히 의도가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쪽 언어의 능력이 비슷한 수준에 다다라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아니라 지금은 다 그렇죠. 혹시 온라인 강의 듣는 분들 중에도 미국인 없을 거예요. 영어 모국어자가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결국에 우리의 관건은 처음에는 최소한 뭐냐면 영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번역반을 제가 개설하지 못한 이유가 사실은 그겁니다. 번역반을 개설하지 못한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영어의 능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오른 사람들을 모아서 반을 구성할 만한 어떤 그 풀이 수요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번역반을 개설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지금 전국에 그렇다면 번역반이 없어야 되잖아요. 제 말대로 하면. 근데 그럼 전국의 다른 학원도 그렇고 번역반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그거 왜 많을 것 같아요? 딱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 번역반이 많은 이유가 번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번역에 한국어와 영어가 있을 때 영어 능력이 안 돼도 번역 방법들을 가르치려는 반들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영어 능력이 충분히 따라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번역 공부를 아무리 해봐야 번역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실제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이 몰리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번역권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무슨 번역사 양성소 뭐 이렇게 다 가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번역사를 양성한다는 곳에 가보면 실제로 영어 능력이 잘 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그런 분들은 단기간에 번역사가 된다는 건 꿈꿀 수 없는 거죠. 이런 측면을 반드시 아시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번 달 다음 달 진행하게 될 번역특별반에 수강하시는 분들의 영어 능력은 상급자라고 제가 보고 강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그렇게 들어오셨고요. 물론 이제 상급이라는 게 상당히 애매하긴 하지만 또 한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그렇다면은 번역을 공부하지 말아야 되겠네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영어를 그러니까 아주 뛰어나지 못한 번역을 공부하지 말아야 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이게 양면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번역을 처음에 공부할 때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제가 98년 통역대학원 준비반을 내서 제가 공부하기 시작한 게 98년 2월 달이었어요. 근데 이 98년 2월 달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번역을 하라고 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영어를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좀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사설이 하나 있어요. 미국 뉴욕타임스 사설이 하나 써 있는데 사설 한 개 분량 아시죠? 그 사설 한 개 분량을 세계일보라는 곳에서 미국 뉴욕타임스 사설을 한국어로 바꿔가지고 왼쪽에 영어, 오른쪽에 한국어 이렇게 실어서 매일 하나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은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나서 딱히 그때는 97년에는 98년에는 별로 자료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활용하기 시작했냐면 그것도 누군가에 들었겠죠. 한국어로 번역된 걸 보고 제가 이걸 영어로 쓰는 거예요. 번역을 해서. 쓴 다음에 다시 원문인 뉴욕타임스와 비교해 보는 겁니다. 소위 뒤집기라는 걸 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걸 했는데 하나 적는데 4시간이 걸렸어요. 번역을 하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근데 어차피 시간은 저에게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이렇게 못하다니. 그리고 쓰고 나도 보니까 완전히 내가 느껴도 이건 너무 1:1 대응어야. 완전히 여기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렇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거를 매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시험 치기 전까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 분량이 지금 TO에서 다루는 분량이 몇 배는 될 겁니다. 혼자 한 게. 물론 수업 시간에도 번역을 다뤘지만 그거 말고도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험 직전에 이걸 다 번역하는데 30에서 40분 정도 걸렸던 경우예요. 거의 그냥 막 써도 30에서 40분이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다른 측면을 얘기하는 건데 번역을 영어 능력과 한국어 능력이 비슷한 수준에 이른다 하더라도 번역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그 글쓰기가 빨라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번역반이라는 것의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라는 점을 제가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연 반이 바로 번역특별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번역이란 어떤 것이고 번역특별반을 개설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럼 수업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한국어 영어니까 이렇게 두 가지 번역을 둘 다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는 첫 시간에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거, 두 번째 시간에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걸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경우는 영어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어 모국어자이기 때문에 영어 한국어를 번역할 때는 영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좋은 표현들이나 단어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데 중점을 둘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걸 얘기하면서 한국어를 바꿨을 때 한국어를 바꾸면 한국어 모양은 이렇게 되는 게 적당한데 영어 모양은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고 하는 한국어와 영어의 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료에도 한국어 번역본이 들어갑니다. 지금 1페이지 자료가 오늘 자료죠. 이건 예습 자료를 제가 미리 올려드렸고 오늘 공부하고 오셨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페이지, 4페이지 보면 이걸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이 한국어 번역 자료를 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가 항상 예습 자료를 드릴 건데 예습 자료로 미리 공부를 해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온라인 강의로 듣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이걸 지금 예습 안 하신 상태라면 지금 여기서 잠깐 중단하시고 이 예습자를 미리 예습을 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능하면 영문으로, 구문으로 번역을 해보십시오. 어차피 번역이니까. 제가 왜 가능하면이라고 하냐면 이게 번역하는 것도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그런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잘 못할 수 있어요. 꼭 하십시오. 가능하면 정정하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그리고 5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이것도 역시 과제물로 나갔죠. 과제물로 나가 있는데 이것도 아직 번역을 안 하셨다면 오늘 강의를 먼저 듣지 마시고 미리 본인이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제 모범 번역문이 있는 게 아니라 6페이지에 있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여러분 딱 세 분이 지금 번역을 올려주셨는데 그 세 분의 번역을 보면서 제가 일일이 일부를 발췌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법한 부분들을 제가 지적해 놓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생각으로는 제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한 게 이번 달에 막 몇십 명씩 몰리게 되면 제가 이거 언제 다 보나 고민을 했는데 별로 고민 안 해도 되게 됐습니다. 근데 첫 시간인데 세 분밖에 안 올리셔가지고 더 훨씬 쉬웠어요. 미리 여러분이 번역을 올리게 되면 그 중에서 특히나 의미상의 오류가 있거나 구문상의 오류, 어휘상의 오류가 있다면 그걸 제가 일일이 발췌해서 넣은 다음에 수업 시간에 같이 볼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역대학원에 들어가면 번역 수업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물론 교수님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특징들이 이런 식이에요. 과제를 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번역 숙제를 내준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 걸 뽑아요. 네, 뽑은 다음에 그거를 수업 시간에 크리틱을 교수님이 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시킵니다. 학생들이 일일이 다 크리틱을 해요. 그러면 크리틱을 하면은 그 크리틱을 당하는 사람은 혼자 디펜드를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서 썼다, 이렇게 썼다. 근데 듣고 보니까 수긍이니까 그럼 맞다, 내가 틀렸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런 방식을 채택하냐면 다른 사람이 해놓은 번역에서 드러난 실수들이라든지 의미상의 오류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의 방법이 아니라 이미 입증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한 사람 거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쓰신 것 갖다가 제가 특히나 수정할 만한 소지가 있는 것들을 뽑아서 같이 분류해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빼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다가 내 거 걸렸네. 이러고 있다가 이제 내게 지나갔어. 그러면 이렇게 넉넉히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얻어갈 거에 반도 못 얻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실수를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한 실수지만 다음에 이 사람이 했던 실수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수업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다룰 건데 오늘은 첫날이어서 숙제한 사람이 3분밖에 없어서 요거밖에 안 나왔지만 보통 한 10명 넘어가면 3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7페이지 부분 제 모범 번역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걸 볼 겁니다. 7페이지 모범 번역을 보고 나서 8페이지에 넘어가 보세요. 8페이지에 Can all the women have it all too? 요게 있고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보세요. 한국어 공문이 있죠. 요 두 개는 뭘까요? 과제물입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 수요일 날 하게 될 과제물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 과제물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미리 번역을 해보시고 역시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게시판은 어디 있을까요? 다 아시죠? 이름 없는 강의 게시판에 보면 번역반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제가 미리 일간 과제물을 10월 29일 날 올려드렸고 세 분이 이렇게 밑에 보면 올려주셨어요. 나인선 씨하고 강은혜 씨하고 오은주 씨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한영 번역 과제물만 올려주시고 영한 번역은 여러분이 미리 해오셔서 수업 시간에 놓고 제 거랑 비교해 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수업 진행 방식은 그런 식이에요. 영한 공부하고 한영 공부하는 건데 한영 때는 특히나 여러분들이 했던 실수라든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특히나 언급하는 부분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특히나 영한할 때 유의하실 것은 우리가 MO 수업이라든지 다른 리딩 수업하고 이 영한 번역 수업이 차이는 이렇습니다. 리딩 수업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단어에도 있고 구에도 있고 문장에도 있고 맥락에도 있지만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리딩의 목적은. 그런데 영한 이 번역의 수업의 목적은 뭐가 있냐면 자세하게 보는 데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 그리고 의미의 미묘한 차이, 그리고 우리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보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이 이걸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고 오시면은 빨리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놓치는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미리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1페이지에 보면은
볼드체가 되어 있는 데가 있죠. 여기를 특히나 눈여겨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업이 끝나게 되면 무조건 예습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업 끝나면 수업 끝나고 정리를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해주시냐면은 그 영한의 경우에는 특히나 여러분이 생소했던 표현이나 내가 한영에다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 표현들이 있다면 그 문장을 통째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문장을 통째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처음에 나온 텅인축이라는 게 있는데 텅인축이 어떨 때 쓰는 말인가요? 이따 하겠지만 텅인축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그 익살스러운 표정을 생각하시면 되죠. 뭐 내가 뭐 요게 혀를 이렇게 축에 넣어가지고 내가 뭐 여기 텅인축이거든요. 근데 그럼 텅인축 뭐 익스프레션 하면은 좀 이렇게 익살스러운 표현 같은 걸 이렇게 볼 수 있죠. 저거 내가 쓰면 좋겠다라고 싶으면은 텅인축이 들어간 문장을 통째로 적어서 번역용 문장들을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생각해낸 방법이 아니라 예로부터는 10여 년, 뭐 20년 전부터죠. 예로부터 통번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간 해왔던 겁니다. 문장을 통째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그 문장을 통째로 외워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문장에 대한 이해도 이해거니와 한영에다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티클을 구할 때 특히나 유의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구문들이 너무나 평이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영한 자료로 구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여러분들이 예습과 복습을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또 한영 복습의 경우에는 좋은 문장들이다 싶으면은 모범 번역문을 싹 외우십시오. 저는 번역문을 선생님이 주는 번역문을 다 외우는 걸 항상 원칙으로 했습니다. 좋은 번역문 외우면요 그 사람처럼 됩니다. 단적인 예로 제 수제자들이 많았는데 2005년도에 횟수로 3년, 2년 반 정도 제 수업을 한 달도 빼놓지 않고 듣는 분이 있었어요. 물론 통번역대학원들은 지금 통역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물론 잘 나가고 나서는 연락이 없는 친구인데 이 사람은 번역을 그때는 MO에 해당하는 입문반부터 들었는데 그때 번역반은 지금 TO보다 숙제가 많았어요. 근데 그 모든 번역을 다 하고 제 모든 번역을 외웠는데 통번역대학원 입학할 때쯤에 가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사람 번역을 첨삭하려고 받았어요. 그때는 첨삭을 일일이 했습니다. 받았는데 보니까 뭐야 이거 깜짝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내가 쓴 줄 알았던 거야. 실제로 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실제로 내 문장하고 똑같은 문장도 눈에 보였어요. 얼마나 외웠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번역은 다른 것도 그렇죠. 왜 뭘 하든 간에 스승이 있으면 스승을 따라가야 된다. 결국 그래서 그 친구는 청출어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번역문이냐 싶으면 한국어와 비교해서 정말 좋다. 나도 이렇게 쓰면 좋겠다 싶으면 싹 외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결국 번역 능력을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것은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 됐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시간이 없어서 간신히 이것만 따라간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한 많은 영문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번역 능력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과제물들이 아직 안 올라왔지만 올라오게 될 과제물들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일매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오늘 3분 올라왔죠? 과제물이. 3분 거를 제가 첨삭하면서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읽어보면서 빼면서 느낀 것들은 과제물 올린 분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과제물 올리는 사람들이 잘하고요. 잘하는 사람들이 과제물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본인 거도 올리고 다른 분들이 한 것도 읽어보세요. 같은 말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나인선 씨, 강은혜 씨, 오은주 씨 모두 보면은 어느 정도 딱 보면 충분히 번역방에서 얻어갈 수 있는 걸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정도의 영어예요. 나는 그럼 어느 정도인지 보시고 싶으시면 이분들 걸 보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구문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영어와 한국어를 바꾼다는 것이 어떤 정도인지를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 수강생분들의 현재 2018년 11월 기준으로 명단을 본 결과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 제가 아는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 올리시고 이분들의 번역도 읽어보시면서 저런 표현이 있었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한 달 12회밖에 안 되는 강의지만 예습, 수업, 복습, 다른 분들 읽어보고 문장 외우고 한다면 12번의 강의에서 여러분이 얻어갈 수 있는 게 충분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준비 없이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 얻어갈 수 있는 게 없다. 물론 그럴 분들은 안 계시리라 봅니다만.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건 됐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온라인 강의 듣는 분 중에 예습이 안 되는 분들은 지금 듣지 마시고 예습을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은주 씨는 하셨지만 아직 차진 씨는 이걸 예습을 못하고 오신 거죠. 네. 그리고 이수경 씨. 이수경 씨 누구지? 정미양 씨도 예습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특히나 천천히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므로 여기 계신 20여 분의 학생들이 특히나 열심히 준비하셔야지 제가 좀 더 이렇게 착착 진행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부터는 꼭 예습을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영한도 번역을 꼭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넘어가면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게 더 힘듭니다. 어느 수준이 넘어가면. 근데 둘 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영어 이런 국문을 봤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영어는, 그러니까 이런 영문을 봤을 때 맞죠? 영문을 봤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국문은 정말 다양해요. 그 중에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미묘한 차이가 다 하니까. 그런데 국문을 보고 영문을 번역할 때는요, 대안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안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금방금방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영어는 너무 어려워. 내가 써놓으면 국문 읽어놓으면 이상해. 그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직접 느껴보지 않으면 영한 번역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진짜 번역 잘하는 사람들은 한영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영한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영한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그럼 인트로덕션은 파일 끊어서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